지금 시장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인생을 바꿀 거대한 부의 이동 그 한가운데 서 계신 겁니다. 남들이 다 도망갈 때 진짜 돈 냄새를 맡은 월가의 포식자들은 지금 조용히 웃으면서 이 두 가지 자산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 드릴 내용은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닙니다. JP모건과 미국 정부가 공인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확실하게 돈이 몰리고 있는 새로운 부의 저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의 폭락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86,000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30% 가까이 빠진 수치죠. 공포 탐욕 지수는 10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그야말로 극단적 공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커뮤니티나 뉴스를 보면 온통 비관론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더 떨어질까 무서워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물량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죠. 겉으로만 보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끝없는 추락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리플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들도 고점 대비 40%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 대중과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공포스러운 하락장 뒤편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자금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12월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우에다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 한마디에 소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확산된 거죠. 그동안 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했던 글로벌 자금들이 일본 금리가 오를 기미가 보이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자산을 팔아치우고 엔화를 갚으러 달려간 겁니다. 이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를 뒤흔든 거시적인 악재였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일본이 금리 인상 신호를 줄 때마다 비트코인이 20에서 30%씩 급락하는 패턴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정확히 그 패턴이 반복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기초 체력이 약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락을 유동성 고갈과 구조적 취약성의 합작품이라고 분석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호가창을 보면 매수벽이 정말 얇습니다. 받아줄 물량이 없다 보니 누군가 조금만 큰 물량을 던져도 가격이 쑥쑥 빠지는 거죠. 실제로 이번 하락 때 고래 투자자 한 곳이 무려 27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던져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장이 받아냈겠지만 레버리지는 잔뜩 껴있고 유동성은 말라있는 상태에서 이런 매도 폭탄이 떨어지니 연쇄 청산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즉 펀더멘탈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구조상의 일시적인 발작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고 있는데 과연 기관 투자자들, 소위 스마트 머니는 어디로 갔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시장을 떠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온 돈을 가지고 이더리움과 XRP라는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저점 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의 판이 바뀌는 거대한 구조적 리밸런싱입니다. 기관들은 지금 당장의 비트코인 시세 차익보다 앞으로 다가올 토큰화 시대와 제도권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될 자산들에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폭락은 어찌 보면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을 위한 연막 작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증거들을 하나씩 팩트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월가의 황제 JP모건입니다. 비트코인을 그토록 싫어하던 제이미 다이먼의 JP모건이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 MMF를 출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뉴스인지 감이 오시나요? 4조 달러를 굴리는 거대 은행이 자신들의 핵심 상품인 달러 MMF를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올린 겁니다. 이름하여 모건 머니 온체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달러 현금이 아니라 이더리움 토큰 형태로 펀드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월가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고집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쓰는 공용 네트워크인 이더리움 위에서 실제 미국 국채와 레포 자산을 굴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테스트가 아닙니다. JP모건의 글로벌 유동성 책임자인 존 도너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통 금융 상품이 블록체인과 만나 거래 속도와 효율을 혁신하는 중대한 진전이다. 즉 이더리움이 이제는 단순한 알트코인 대장이 아니라 월가의 자금이 흘러다니는 고속도로가 됐다는 뜻입니다. JP모건이 길을 뚫었으니 앞으로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다른 글로벌 은행들도 줄지어 이더리움 생태계로 들어올 겁니다. 기관 자금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세상, 이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가 비트코인 조정장 속에서도 이더리움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우리들의 애증의 코인, 바로 XRP입니다. 리플 홀더분들, 그동안 리플은 증권이다 아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이제 그 논란은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미국 CFTC가 정식으로 등록 승인한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노미얼이 XRP를 선물 거래의 법정 증거금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노미얼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선물을 거래할 때 달러를 입금하는 대신 XRP를 맡겨도 된다는 뜻입니다. XRP가 달러 현금과 동등한 담보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미국 제도권 금융시장 한복판에서, 그것도 가장 까다로운 규제 당국의 감시 아래 있는 거래소에서 XRP를 돈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 더해 리플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RUSD까지 담보로 승인되었습니다. 비트노미얼 CEO는 달러를 옮기는 건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쓰면 자산 운용이 훨씬 유연해진다 라고 대놓고 극찬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등록 증권이라며 소송에 시달리던 XRP가 이제는 미국 파생상품 시장의 핵심 담보 자산으로 격상된 겁니다. 기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법적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절대로 고객 돈을 XRP로 받지 않습니다. 이번 비트노미얼의 결정은 XRP가 제도권 금융 인프라의 핵심 부품으로 완벽하게 편입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흐름을 증명하듯 돈의 흐름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XRP 현물 ETF가 출시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누적 유입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순식간에 들어온 겁니다. 이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출시 초기 속도보다 훨씬 빠른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아직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XRP ETF를 내놓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블랙록 없이도 이 정도인데 내년에 블랙록까지 참전한다면 업계에서는 내년 한 해에만 100억 달러, 즉 14조 원 이상의 자금이 XRP ETF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지금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호재가 터지고 돈이 들어오는데 왜 가격은 이 달러 선에서 빌빌거릴까요? 많은 분이 답답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개미털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뜯어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지갑에서는 물량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1000만 개 이상 보유한 고래 지갑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ETF로 들어간 물량은 콜드 월렛에 보관되면서 시장 유통 물량에서 영구적으로 잠기게 됩니다. 즉 시장에 돌아다니는 XRP의 씨가 마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눌려 있지만 이렇게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요가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공급 쇼크로 인한 수직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보면 희망은 더 명확해집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지만 시장 대기 자금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은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고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돈이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잠시 현금화해서 관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하락으로 과도했던 레버리지 거품은 거쳤고 총알을 장전한 스마트 머니는 다시 진입할 타이밍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들이 다시 시장에 들어올 때 그 목적지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제 막 제도권 도입이 시작된 이더리움과 XRP 같은 알트코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스프링은 눌릴수록 더 높이 튀어 오르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압축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하락장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낡은 판에서 새로운 판으로 돈이 이동하는 구조적 리밸런싱의 과정입니다. 일본발 금리 공포나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선수들은 가격표를 보는 게 아니라 가치를 봅니다. JP모건이 이더리움을 선택했고 미국 파생상품 거래소가 XRP를 선택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수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관들은 비트코인이라는 안전한 항구를 떠나 이더리움과 XRP라는 거대한 신대륙을 향해 닻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공포에 떨며 배에서 뛰어내릴 것이 아니라 이 스마트 머니의 흐름에 굳건히 올라타셔야 합니다. 지금의 인내와 확신이 내년 이맘때 여러분의 계좌를 완전히 다른 숫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빛나는 진짜 기회를 발견하셨길 바랍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펀더멘탈은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